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네, 아이러브 풋볼 29화 1부 이상현 박문성의 원투패스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U20 대표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이기도 했고요. 꽤 시간이 흘러서 또 YTN TV를 통해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잠시만 이야기하고 오늘 여자축구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 외에도 이 선수는 조만간 성인 대표팀에서 볼 것 같다, 기대된다 하는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오세훈 선수 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오세훈 선수는 지금 우리 국가대표팀의 앞쪽에 이제 공격수가 손흥민, 황의조인데 이 두 선수는 오세훈 선수가 넘어설 거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넘어설 수 있는 실력은 아닌데 그런데 달라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은 손흥민, 황의조와는 다른 스타일이죠. 좀 더 높이가 있고 그래서 두 선수를 손흥민과 황의조를 선발로 뛰게 하다가 오세훈 카드를 조커로 쓴다든지 혹은 상황과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줄 때 또 오세훈 카드를 쓴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오세훈 선수는 좀만 더 하면 대표팀도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약간 김신욱 선수 스타일인가요? 이제 저는 좀 다르다 보는데 제가 어제 오세훈을 만났어요. 예. 하루 전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김신욱과 스스로는 닮았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저는 자기는 스타일은 좀 닮았다고 본다. 그런데 자기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들은 다르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저도 좀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일까요? 김신욱 선수는 조금은 더 포스트 플레이, 그러니까 장신을 활용을 한 플레이가 좀 더 많은 선수고 오세훈은 발을 잘 써요. 훨씬 더. 예. 또 활동량도 더 많고 볼도 더 키핑도 잘해주고 좀 더 흔들어주는 유형이라는 점에서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상희 의원님. 저는 그 박문선 해설위원이 공격수 얘기했잖아요. 예. 저는 최준 선수하고요. 그리고 요번에 그 이재익 선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골키퍼의 이강현 선수. 그러니까 수비 라인에 또 이지선 선수도 있지만 이 선수들이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분명히 또 성장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 전 기대를 좀 해봅니다. 뒤집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 한편으로 우리 선수들이 또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20세 대표팀에 이번에 준우승을 차지한 멤버들이 그러면 상당 부분이 다 앞으로 미래가 밝을 것이냐. 저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 1983년도 멕시코 4강 멤버들이 그 이후에 행보를 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물론 그 다른 여러 가지 파동도 있었죠. 김종부 파동이라든지 스카우트 파동 같은 게 있던 악재도 있었지만 그 나이 때 20세 때 혹은 18, 19, 20살 때의 조음이 앞으로의 조음으로 계속 이어질 거냐? 이거는 보장받을 수 없어요. 예. 그런 사례 그게 전적으로 100이 다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앞으로 그냥 지나간 일들은 그냥 좋았던 꿈이에요. 정말 잘 꿨다. 꿈 한번 잘 놀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훨씬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었고요. 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전사들 값진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덕분에 우리 국민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후배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20세 월드컵 치르면서 상당히 흐뭇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좀 컸습니다. 예. 우크라이나전에서 이겼으면 저는 정말 그 카퍼레이드 하고 있잖아요. 우승. 야, 이게 정말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배도 하지 못했던 것들, 후배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저는 정말 너무 값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더 남아요. 예. 니네들 짜증나. 우승했어야지. 아니 준우승한 우리 대표팀이 우승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예. 우승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더 큽니다. 예. 잘했고요. 그만큼 또 많이 믿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더 아쉬움이 큰 거죠. 박문성 의원님. 제가 감히 열심히 뛴 선수들에게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이제 눈 내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 눈 내리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하얀 눈 내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준우승을 차지한 것은 그냥 눈이 아주 아름다운 눈이 내린 건데 그 눈은 이제 말 그대로 내린 거죠. 어제 내렸어요. 눈은 그쳤습니다. 그건 녹겠죠. 기억이고 다 녹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거니까 한 이번 달까지는 충분히 좀 쉬고 놀고. 근데 물론 K리그 선수들은 또 바로 조용 선수는 윤스 감독님이 바로 그냥 훈련을 시켜가지고 또 경쟁도 해야 되니까 조금 쉬었다가 좀 즐기고 좀 쉬었다가 곧 다시 출발을 했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박문선 아까 해설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선수들 있잖아요. 다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좀 키워서 다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좀 아쉽지만 여자 월드컵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이 프랑스, 나이지리아, 노르웨이와 한 조가 됐는데
3패. 이상현 위원님께서는 또 MBC에서 스포츠 중계, 축구 중계하기도 했는데 네. 이번 월드컵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윤덕여 감독이 준비를 참 많이 했고, 근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골키퍼들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뭐 김정민 선수도 그렇고, 뭐 윤영글 선수도 그렇고, 강가희 선수는 갔지만 경기도 못 뛰었어요. 김민정 선수가 경기를 다 뛰었는데 일단 이렇게 그런 어떤 잡음이 좀 생기면 예. 좀 그 흐름이 좀 좋지 않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프랑스,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선수들. 그러니까 노르웨이전은 한번 해볼만 했었어요. 근데 확실히 우리 선수들도 발전을 했지만 외국 선수들도 더 발전한. 더 발전했어요. 예, 그래서 예. 상당히 이거 정말 감히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런 실력으로, 그러니까 엇박자도 나긴 하지만 경쟁력을 갖춰서 세계 무대에서 월드컵에서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월드컵 피파가 주관하는 월드컵에서 우리 여자 선수들이 원래는 그 우승 트로피를 올릴 수 있다라고 축구 전문가들이 많이 남자들보다 야, 그럼 우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수준은 높았습니다. 좀 아쉽게 됐습니다. 박문성 위원님. 좀 복잡해요, 머릿속이. 여자 축구를 생각하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 축구를 우리가 비평하거나 평가하는 거하고 좀 결이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 축구 같은 경우는 토대가 있고 시스템이 있으니까 만약 못하면 이런 토대와 시스템인데 왜 못했어도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토대와 시스템을 바꾸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한국 여자 축구 같은 경우는 토대와 시스템 자체가 너무 열악하니까 예. 이걸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번 대표팀에 한해서 뭐 전력이 좋았다 나쁘다고 얘기해야 될까? 아니면 시스템과 토대를 바꾸자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자체가 너무 열악하니까 뭘 어떻게 손대야 되지? 뭘 얘기해야 되지? 좀 머리가 복잡합니다. 예. 혹시 뭐 조선 선수하고는 통화를 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 오기 전에 아침에 예. 이제 예약이 뭐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연락을 주고받아가지고 다음 주 정도에 만나서 그렇지 않아도 좀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일단 저는 고생했다. 그래서 제가 약속한 게 있었어요. 월드컵 가기 전날, 그러니까 예. 딱 출국할 날 뭐라고 약속했냐면, 먹고 싶은 거? 네, 그래서 48시간 동안 하여튼 그만 할 때까지 사줄 테니까 먹어보라고 했는데 일단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요. 예. 자, 이상현 위원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중계를 하셨는데요. 나이지리아전이죠. 네. 전가을 선수와 함께 중계를 했습니다. 전가을 선수가 뭐라고 하던가요? 경기 후에. 정거울 선수도 일단은 그 나이지리아전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프랑스도 봤을 때는 상당히 아주 잘했잖아요. 그 예. 프랑스 선수들이 실력이 너무 월등했고, 또 나이지리아 선수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해볼만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예. 정가을 선수도 스피드 있고요, 힘이 있으니까요. 뭐 따라가지 못하니까 상당히 그냥 아쉬움 속에 자신도 대표팀에 이번에 좀 탈락을 했고, 예. 또 그런 마음을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좀 후배들이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친구의 또 조소연 선수, 뭐 김도윤 선수 같이 이렇게 같은 친구들과 같이 섞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기장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되게 안타깝기도 했고, 좀 뭐 정걸 선수도 상당히 마음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 복잡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중계 때 정가을 선수가 긴장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아니 경기를 뛰는 게 더 낫어요. 저 방송을 하는데 말로, 그러니까 재치 덩어리거든요. 재치가 있는 선수인데, 그러니까요. 확실히 이게 참 방송하고 또 정가을 선수가 가지고 있는 건 또 틀린 것 같아요. 예, 끝나고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축구 중계 잘 봤다. 긴장해서 뭐 말을 못하겠다 하시더라고요. 자, 여자 대표팀 귀국했는데요. 주장 조서연 선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여자 축구의 공수 전환 속도와 공격적인 움직임이 이제는 남자 축구 수준을 좀 따라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또 어린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느낀 쓰라림을 잊지 않고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자, 조서연 선수가 말한 것처럼 여자 축구 점점 남자 축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거 수준이 있잖아요. 일단 세계적인 그 월드컵에 나온 선수들, 우리가 죽음의 조에 속하긴 했지만, 예. 속도도 빠르고요. 예, 기술적인 능력도 상당히 좋고요. 볼을 찾는 지능들이 너무 높아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진짜 빨리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어떤 능력도 좀 더 우리가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아까 박문선 해설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복잡합니다. 여기 여자 축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저변이 지금 초등학생 축구 선수가 없어요. 거의 제가 그 연락을 해봤는데 한 WK K리그까지 해서 1,600명 정도도 안 된대요.
초등학생 은 거의 뭐 예, 이제 없고. 없어요. 어.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뭐 어쨌든 뿌리가 탄탄해야 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예, 지금 예. WK리그 하는 뭐 그 수장들도 얘기하는데 상당히 지금 아하.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네. 자, 지금 뭐 저변 환경 너무 열악한데요. 이 실력 차이가 좀 여실히 드러났던 이번 대회였습니다. 한국 축구가 좀 따라가지 못한다, 우물 안의 개구리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이번 대회에서 좀 드러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팀은요. 예. 그 나라 축구 인프라와 그 나라 축구 수준의 총합이에요. 그게 결국 대표팀으로 모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 한국 남자 축구 선수들은 좀 이상한 거죠. 예. 우리의 축구 인프라나 축구의 문화의 양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막 나가서 세계 무대에서 유럽 팀 꺾고 남미 팀 꺾는 거 보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운동을. 정말 축구를 잘하는 겁니다. 예.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가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와, 예전에 진짜 누군가에게 들었던 한국은 정말 천재 갖고 운동하는 나라인가? 시스템이나 조직은 좀 부족해도 저렇게 안 좋은데. 네, 천재들이 나와서 운동하는 나라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잘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자축구 지금 이제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여자축구에 대한 인프라, 여자축구에 대한 문화, 시선, 인식 이런 거의 총합이에요. 저는 그게 그대로 나타났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사실 이렇게 월드컵이라는 계기가 있어서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부터도 이렇게 여자축구를 평상시에 소비해요. 솔직하게. 저희도 그러지 이렇게 못하죠. 축구 쪽에 있는 사람들도 여자축구를 이렇게 솔직하게 소비를 많이 하지 않아요. 예. 저도 그냥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니까 가끔씩 WK리그도 보고 얘기를 할 뿐이지 저도 그러면 남자 축구를 소비하는 것처럼 열심히 소비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많은 분들은 평상시에 여자 축구를 소비하냐고요. 예. 소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월드컵이 딱 되면 갑자기 막 성적을 내라 아니면 그 성적을 갖고 평가를 하기가 그러니까 민망해요. 네. 평상시에 저도 많이 보지 않았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나타났다고 봐요. 예. 그런 경기력, 그런 모습, 그런 아픔, 아쉬움들이. 예. 예. 자, 뭐 실력, 경기력에 대한 평가보다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네. 그런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황금 세대라고 불렸었잖아요. 여자 있었죠. 축구 대표팀. 그래서 2년 연속 16강 진출의 기대감이 상당히 컸는데 황금 세대가 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또 돌이켜 보면 저희가 연령대별 여자 월드컵을 잘했죠. 우리 20세 이 준우승 하기 전까지 우리가 우승을 만들어냈어요. 예. 그때도 반짝이었죠. 그 이후로 또 축구가 이제 뭔가 성인 대표팀도 뭐 이제 A 매치도 조금 더 많이 좀 줘야 된다고 그래서 경기도 좀 뛰었는데 지금 그 수준 갖고는 우리 선수들이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 조선 선수도 얘기했어요. 우리 대표 선수들이 그리고 우리 한국 선수들이 외국에 좀 진출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아하. 그런 얘기한 것은 경쟁력을 키우려면 분명히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면역력이 그러니까 생겨야죠. 예.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선수도 강력하게 어린 후배들 외국에 좀 진출했으면 좋겠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저도 느끼는 게 98년도 제가 프랑스 월드컵을 나갔었잖아요. 예. 근데 진짜 우물한 개구리라는 소리를 들었듯이 지금도 저희가 그 캐나다 월드컵에서 16강을 들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운도 좀 따랐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실력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여러 방면에서 조금 더 이런 건 뭐 항상 얘기를 했던 거죠. 이건 저변돼야 되고 여자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좀 어려움 속에 계속 있다고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무성인. 우리가 그 2010년인가요? 여자 선수들이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승 차지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3위, 4강 예.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뭐 여민지, 지소연 이런 선수들이 막 각광을 올라오고 막 그럴 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오히려 그때의 기대 혹은 그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은 것 같다. 또 오히려 좀 침체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은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이제 막 이번에 멤버들
지금 이제 어린 친구들 지금 이제 이번에 준우승을 차지한 멤버들이 보면 다 2002 키즈 비슷한 친구들이잖아요. 예. 그때가 이제 예를 들면 뭐 99년생 이런 선수들이 2002년 월드컵 이후에 막 우리 선수들이 막 4강 얘기하고 박지성 보고 막 이러면서 나도 박지성 해볼래요라고 어린 친구들이 축구를 시작하고 막 이랬던 문화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렇게 보면서 바랐던 세대들이 올라오는 건데 저는 아까 여자 축구 수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막 롤모델이나 이렇게 환호와 환성 누가 잘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17세 월드컵과 20세 월드컵에서 잘 된 기억은 있지만 그 이후에 잘 된 선수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러면 부모님도 나도 누구 키워볼래, 나도 지소연처럼 키워볼래, 나도 조소연처럼 키워볼래, 나도 연민지처럼 키워볼래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이렇게 확 이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소연 선수가 잉글랜드에 갔고 조소연 선수가 잉글랜드에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뭐 남자 축구로 얘기하면 뭐 손흥민, 그런 이강인 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갔나보다 정도고 또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그게 굉장한 뭐 부로 연결되진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예. 지금 남자 축구는 이강인 선수나 다른 선수들 때문에 축구가 또 붐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자 축구 얘기하는 건 그런 그런 역할 모델 같은 거나 되고 싶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없고 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없으니까 좋은 선수가 당연히 성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요. 그 경기를 제가 3경기를 했잖아요. 예. 그 르나르 선수라든지 그리고 프랑스의 대표적인 저는 반다이크 선수인 줄 알았어요. 예.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 소위 말하는 뚝배기잖아요. 예. 장난 아니었고요. 그 나이지리아의 그 센터백 보는 오노메이 비비 이 선수가 36살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노르웨이 골키퍼 헬름세스 이 선수도 39살입니다. 나이가 꽤 있네요. 나이가 많으니까 이 세계적인 그 월드컵에 나온 이 나라 팀들도 있잖아요. 세대 교체를 하면서 그 나이 지금 그 꽉 찬 선수들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조서연 선수나 지금 이번에 정가을 선수 죄송합니다. 이 선수들이 황금 세대예요. 우리 축구에. 예. 근데 아까 박문선 해설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선수들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아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진짜 이 조소연이나 정가울이나 막 진짜 우리 최고의 선수들을 보고 이렇게 키울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보면 조금 아쉬움이 남는. 예. 그럼 이야기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금 세대가 졌다는 표현보다는 아직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좀 정체가 됐다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연령대별 20세 정정영 감독이 상당히 아주 칭찬을 받고 선수들이 각광을 받는 이유도 어리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고 이 선수들이 진짜 동기부여가 된 게 있는데 여자 선수들은 조금은 지금 예전에 비해서 WK리그나 여자들의 대표팀에 이렇게 뭔가 그 여건은 되게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전 아쉽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어차피 축구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뭐 항상 냄비 군성 하잖아요. 뭐 한참 끌었다가. 근데 여자 축구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탄력 받았을 때 실력적으로 이렇게 뭔가 더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저는 있습니다. 예. 박문성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 복잡해요. 여자 축구는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사실 정답을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 그러면 여자 축구의 근간이라고 하신 데를 활성화시키자예요. 정답은. 뭐 WK 리그도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그 아래 단위도 더 활성화시키고. 근데 이게 쉽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여자 축구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래야죠. 이걸 근본적으로 많아지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WK 리그 많이 봐주세요라고 하면 소비자들한테 이 물건 좋으니 많이 사주세요라는 얘기 똑같은데 소비자들은 이 물건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 이 물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일단 아니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요. 선수 하나가 발전해서 해외 진출해서 해외에서 또 거기서 정상급의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저변이 너무 좋지 않고 인기가 많아야 선수들이 또 배출이 될 텐데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봐주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여자 축구를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WK리그 감독들도 있잖아요. 되게 뭐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해결하고 지금 수급 자체도 어렵고 대학교도 없어지는 추세고요. 그 영진 전문대학교가 오래 해체됐고요. 지금 한양여대
거기 축구도 되게 그 여자 축구의 산실이라고 할 수 예전 있는데 진짜 잘했었는데. 근데 거기도 해체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선수 수급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게 또 어렵군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초등생들은 축구를 안 하죠. 이건 뭐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 계속 이게 이런 데 나와서 그냥 정답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저는 예를 들면 이거를 아예 그러면 진짜 생활체육과 사회 스포츠로서의 전환을 해서 더 많은 그러니까 많은 그 우리 여성분들이 그냥 여자 축구로서의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어떤 스포츠를 즐기는 거로의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가든지. 그러니까 좋아. 우리는 성적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예를 들면 월드컵이나. 근데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저변을 넓혀서 나중에 갈 수는 있겠지만 당장의 성적이 중요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약간 전환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우리가 이 시장이라고 하는 데에서 소비자들을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매우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월드컵이나 이런 데서 여자 축구도 더 성적을 계속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방법 하나죠. 국가가 주도하거나 협회가 주도해야죠. 시장이 가동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가동되지 않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결합되지 않는 상품은 국가가 주도해서 끌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방식은 뭐냐면 올림픽이라고 하는 종목들. 올림픽은 기본적으로 아마추어 종목들이에요. 네. 프로가 뛰는 경기도 있지만 그러면 나머지 아마추어 종목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 어떻게 끌어갑니까? 예컨대 태권도나 배드민턴이나 기타 등등의 레슬링이나 유도나 이런 게 평상시에 소비자들이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메달 따는 건 뭐예요? 국가나 예. 기업이 주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림픽에서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소비자들이 시즌권을 사지 않아도 그 돈을 국가나 기업이 내줄게. 그래서 국가의 이름을 날리고 그 운동에 대해서 뭘 이렇게 해봐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자 축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면 우리 사회가 그러면 협회나 그 국가에서 주도해서 가는 방식은 있어요. 예. 그게 아니면 시장의 원리로서 소비자 팬들을 막 자꾸 움직이면서 팬들한테 봐주세요 하는 방식은 무책임하다.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자 축구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저도 여자 축구에 관심이 좀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응원하면서 좀 밤을 샜거든요. 월드컵 보느라고. 네. 좀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표팀 참 열심히 뛰었잖아요. 우리 격려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뭐 이제 다들 있잖아요. 실현은 있어요. 그리고 저도 보면 바닥으로 완전히 내렸을 때도 있고 또 올랐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윤도규 감독도 지금 상당히 제가 전화를 했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여자 축구에 관심이라기보다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 그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박문성 위원님. 우리 여자 축구 선수들에게는 죄가 없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그 말이 정답이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1부 이상현, 박문성의 원투패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 박시아의 카운터 어택. 시아 씨 안녕하세요. 네, 하영 씨 안녕하세요. 시아 씨. 네. 요즘 제 최고로 애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무 어렵네요. 네. 근데 아까 보니까 이강인 선수 영상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설마 이강인 선수 아니겠죠? 맞아요. 제 최애가 이강인 선수입니다. 아직도 U20 월드컵 여운이 가시지가 않아서요. 특히 우리 골든볼 수상자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참 대단했잖아요. 네,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강인 선수가 만 18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U20 월드컵 골든볼 수상자가 됐는데요. 메시 이후 처음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어리지만 성숙한 멘탈, 탁월한 시야, 정확한 패스와 킥력으로 대회 MVP를 거머쥐었습니다. 이에 네덜란드 팀인 PSV와 아약스, 스페인 팀인 셀타비고와 레반테가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 참 대단하네요. 다양한 팀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발렌시아가
공들여 키운 이강인 선수를 쉽게 내줄까요? 그렇죠. 발렌시아의 유망주이자 보석으로 불리는 이강인 선수인데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발렌시아의 마르셀리노 감독이 활용하고 있는 4-4-2 포메이션에서 이강인 선수의 설 자리가 확보되지 않고 있고요. 주전 경쟁도 상당히 치열해서 출전 기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강인 선수는 경기를 뛸 수 있는 팀, 출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팀으로의 이적을 1순위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선택지는 그냥 그대로 팀에 잔류하느냐, 임대 이적을 가느냐, 바이백 조항이 포함된 이적을 가느냐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하지만 아까 시아 씨가 말했다시피 이강인 선수는 발렌시아가 공들여 키운 유망주이기 때문에 완전 이적보다는 임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건 지역 라이벌 팀인 레반테 임대라고 하네요. 네, 발렌시아 구단 경영진과 또 이강인 선수 대리인이 좀 이적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곧 이강인 선수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강인 선수 어딜 가든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죠. 이 정우영 선수 소식인데요. 지난해 1월 독일 명문 구단인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해서 정우영 선수는 2군과 1군을 오가며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영은 당장 뮌헨에서 출전 기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적을 결심했는데요. 분데스리가 팀 중 중하위권 팀인 프라이부르크로 이적을 했고요. 4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프라이부르크는 과거 차두리 선수가 뛰었던 팀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뮌헨에서 정우영 선수를 볼 순 없겠네요.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프라이부르크 이적 계약에 몇 년 뒤 뮌헨이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면 다시 정우영을 데려올 수 있는 바이백 조항을 삽입했기 때문인데요. 만약 정우영 선수가 프라이부르크에서 잘 성장한다면 뮌헨 복귀도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시아 씨, 오늘은 어떤 소식을 들고 왔나요? 네, 저는 오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전북현대와 울산현대 양팀 모두 그렇게 힘들다던 원정 경기에서 K리그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울산현대는 주민규 선수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데뷔골과 부상에서 돌아온 이근호 선수의 호흡을 앞세워 우라와 레드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가져왔고요. 전북현대는 조별 예선 6차전에서 울산현대를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뒀던 강팀 상하이 상강을 만나서 경기를 가졌는데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상하이 상강은 외국인 선수들이 유명하잖아요. 어떤 선수들이 있죠? 네, 상하이 상강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라질 출신 공격수 3인방이 있는데요. 네. 바로 프리미어리그 출신인 오스카 선수와 현재 중국 대표팀 기화 제의를 받은 엘케손 선수, 또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인 헐크 선수가 있습니다. 1차전에서도 이 3명의 선수의 공격력이 참 날카로웠는데요. 2차전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원정 다득점 규칙이 적용되는 만큼 전북현대가 괜찮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럼 2차전은 언제 펼쳐지나요? 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차전 전북현대와 상하이 상강의 경기는 오는 26일 저녁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2016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전북현대가 홈에서 상하이 상강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네. 당시 전북현대가 상하이 상강을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두고 우승까지 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울산현대와 우라와 레드의 경기는 같은 날 오후 8시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네, 과연 두 팀 모두 8강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야겠네요. 이하영, 박시아의 카운터, 어택!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ere the skies are blue, go west. Listen more. 네, 3부 더블 볼란치 시간입니다. 이소혜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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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주에 못 뵀잖아요.
네. 제가 특집하느라고 네.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잘 지냈죠. 뭐. 예, 예. 네. 저도 축구 경기가 많아서 부족하지 않게 지냈습니다. 네, 굉장히 보고 싶었고요. 자, 폴란드 피파 U20 남자 월드컵이 막을 내렸습니다. 뭐 일부에서도 간단하게 다뤘지만 이번 주에는 준우승 신화를 이끌어낸 우리나라 대표팀 결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승전 결과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한국 시간으로 6월 16일 일요일 새벽이었죠.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의 U20 월드컵 결승전에서 분전 끝에 1대3으로 패배하면서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예.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전반전 4분에 김세윤 선수가 얻어낸 PK를 막내 형 이강인 선수가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승기를 잡았죠. 예. 그런데 전반 33분, 후반 7분과 43분에 잇따라 실점을 하면서 아쉽게도 우승 트로피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예. 기대를 많이 했던 만큼 아쉽기도 한데 그래도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행복은 그 어느 때보다 컸던 것 같아요. 자, 뭐 그 결승전 내용은 저희가 뭐 YTN TV나 또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다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은 네. 뭐 U20 대표팀의 멤버들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거냐 네. 이런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1부에서도 제가 두 분의 해설위원께 여쭤보긴 했지만 네네.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네. 완성된 선수는 좀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 보완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이강인 선수는 그 전형적인 10번 공격형 미드필더 타입이죠. 예. 네, 이 선에 딱 중앙에 위치를 해가지고 상대의 그 압박을 좀 풀어내고 공격 지역에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그 공간으로 킬러 패스, 소위 말하는 킬러 패스를 넣어주면서 찬스 메이킹을 하는 그런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쪽의 자질은 최고 유망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전형적인 10번 공격형 미드필더 타입이 현대 축구에서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문제인데요. 최근에는 예. 이제 좀 간결하고 빠른 템포로 공수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공격형 미드필더를 거쳐가는 이런 플레이는 좀 자칫 팀의 템포를 좀 잡아먹을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10번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자질이 보이는 선수들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은 커가는 과정에서 포지션을 변경하는 경우가 예. 많아요. 예, 스피드를 갖춘 선수는 측면으로 이동을 해서 윙 플레이메이커 아니면 윙 포워드로 자리를 하고요. 득점력을 갖춘 선수는 전방으로 올라가가지고 소위 말하는 펄스 나인이죠. 가짜 9번이라던가 아니면 세컨드 톱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고 수비력을 좀 갖추고 있다. 그러면은 삼선으로 좀 내려와가지고 후방에서 플레이를 조율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격성을 갖춘 중앙 미드필더로 자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강인 선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유지를 하면서 스피드나 아니면 득점력, 수비력 이 중에서 한 가지 무기를 더 장착을 해서 현대 축구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좀 갖춰야 된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보면 수비적으로 내려와가지고 가담도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선수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시켜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비 능력 자체를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뭐 다비드 실바라던가 뭐 케빈 데브라이나 같은 선수들처럼 오. 공격형 미드필드에서 중앙 미드필드로 내려온 선수들 있잖아요. 예. 그런 선수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성장 방향성을 잡는다면은 어허. 충분히 세계적인 선수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보고요. 이제 U20 대표팀의 어린 선수들은 또 K리그로 복귀를 합니다. 네. 이 선수들의 복귀가 결국엔 K리그 흥행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결승전이 열렸던 바로 다음 날 저녁에 예. 슈퍼매치가 이어졌죠. 어떻게 이렇게 알고 미리 일정을 잘 짜놓은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한데 예. 뭐 FC 서울의 조영욱이나 수원 삼성의 전세진 선수가 뛸 수는 없었지만 3만 2천여 명의 관중 수를 기록한 채로 4대2로 서울이 승리를 했습니다. 예. 또 이번 멤버들 중에 K리그 2의 선수들도 많습니다. 각 구단에서 벌써부터 팬사인회 등을 준비하느라고 난리예요.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김문환 선수를 보러 부산의 팬들이 엄청 많아졌었거든요. 예. 그 팬들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고 이번에도 K리그 2 흥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개 팀에 15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K리그 1 대구의 고재현, 성남의 박태준, 제주 이규혁, 예. 강원의 이재익과 이광현, 수원 삼성의 전세진과 박지민, FC 서울의 조영욱과 김주성 선수가 있고 K리그2 아산의 오세훈, 광주의 엄원상, 대전 김세윤과 이지솔, 부산의 이상준, 안산의 황태현 선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군요. 네. 예.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게 반짝할까봐 걱정입니다. 그렇죠. 네. 또 이러다 인기 금방 또 식어버리겠죠.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없을 거예요. 뭐. 없을 분명히 겁니다. 옵니다. 왜 이러세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네. 자, 제가 또 궁금한 것이 U20 월드컵은 국가대표 등용문, 맞습니다. 성인 대표로 가는 어떻게 보면 길인데 네네. 이번 대회에서 활약한 선수 중에 이소열 평론가가 차기 국가대표 후보감으로 주목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청소년 대회를 거치면은 보통은 한 세대에서 두세 명 정도 국가대표팀에 올라가요. 예. 예, 그 후보군이 될 만한 선수로는 물론 이강인 선수가 있고요. 이강인 선수를 빼고 보자면 물론 다 잘했지만 그 중에서 조금 더 앞서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선수는 총 4명입니다. 오. 예, 센터포워드 오세훈 선수, 그리고 미드필더 공격을 오갔던 조영욱 선수, 예. 오른쪽 윙어였던 엄원상, 그리고 센터백인 이재익 선수가 있는데요. 예, 우선은 그 오세훈 선수가 좀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오호. 네, 이 선수는 최근에 그 현대 축구 전체적인 흐름에서 좀 희귀하다고 볼 수 있는 9번 전통 공격수거든요. 예. 193cm의 그 장신이고요. 장신을 이용한 뭐 포스트 플레이, 제공권, 그리고 볼 키핑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선수는 큰 체구와는 좀 어울리지 않게 기술이 섬세해요. 그리고 그렇군요. 돌파도 잘하고 좀 다재다능한 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선수가 본인의 피지컬이 그 성인 무대에서 통한다는 걸 계속 입증해 나가면 나갈수록 국가대표팀에 올라갈 확률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프랑스의 지루 같은 느낌입니까? 그렇죠. 지루 같은 느낌도 있고 예. 그리고 항상 이런 장신의 공격수들은 전술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선발로 쓰든 벤치로 쓰든 어쨌든 간에 그 가치가 있는 선수거든요. 예. 그런 그 특수한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올라갔을 때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특히 장신 공격수로서 김신욱 선수의 대를 잇는 그런 선수로 자리를 하지 않을까. 지금 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성인 무대에서 이 체격이 네, 맞습니다. 얼마나 통할까. 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일단 하드웨어는 굉장히 좋은 것 예. 같아요. 네, 키도 크고 몸집도 좋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러면 이 오세훈 선수를 꼽아주셨는데 네. 현재 K리그에서는 어떤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울산에서 2부 리그 아산으로 임대가 돼 있습니다. 예. 이번 U20 월드컵 조별 예선 첫 경기를 이상윤 위원님과 중계를 할 때 가장 기대되는 선수로 뽑아주셨는데 그 예. 이유가 유일하게 K리그에서 주전이다. 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즌 9경기 출전해서 3개의 득점,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수한 성적이고 예. 아산 박동혁 감독은 오세훈 선수가 컨디션이 지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지난 겨울 전지훈련간에는 더 좋았다. 뭐 이렇게 약간 아들 자랑하듯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예, 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대가 되네요. 네, 맞아요. 예. 네. 앞으로 또 성인 대표팀에서 보게 되길 네. 희망을 해보고요. 다음은 누가 있을까요? 조영욱 선수죠. 예. 네, FC 서울의 조영욱 선수인데 이 선수는 뭐 거의 그라운드의 팔방미인입니다. 네, 못하는 게 없어요.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1대1 돌파도 잘하고요. 예. 슛도 잘하고 뭐 침투도 잘하고 그리고 뭐 활동량도 많고 수비 가담도 좋더라고요. 이 선수는 뭐 센터 중앙 공격진의 중앙 측면 다 볼 수가 있고 중앙 미드필더로서 활동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멀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선수도 분명히 감독들이 분명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근데 아직까지 특별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너무 특출난 게 없다. 네, 다 잘하긴 하지만. 두루두루 잘하지만 특출나게 잘하는 거 한두 개 정도는 좀 가다듬어야 되는데 예.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침투 그리고 슛에 대한 부분이 잠재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특화시켜서 본인만의 특별한 장점으로 만든다 그러면 K리그 정상권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잠재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성장을 한다면 국가대표팀에서도 그 특유의 그런 멀티성,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전술적인 능력을 앞세워 가지고 분명히 안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선수다. 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조영욱의 또 이번 시즌 활약 궁금한데요. 네, 이번 시즌에는 FC 서울에서 로테이션 자원으로 활용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선발로 뭐 3경기 출전하기도 하고 후반 조커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예. 지난 시즌엔 무려 34경기에 나서서 4골 2개의 도움을 올렸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에 서울이 감독이 2번 바뀌어서 총 3명의 감독을 조영욱 선수가 거치면서 그 3명의 감독에게 모두 신뢰를 받았거든요. 예. 그만큼 많이 훌륭한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번 시즌은 8경기 1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긴 한데 축구 팬들에게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 거요? 네, 네, 맞아요. 예. 어릴 때부터 굉장히 유명했어요. 유명했습니다. 네. 연령별 대표팀도 다 거치고 그리고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고 또 최용수 감독이 인터뷰할 때를 봐도 이 선수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연령별 대표팀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네. 네. 정말 K리그 흥행에 도움이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예. 엘리트 코스를 착실하게 밟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다음은 그 우리나라의 살라죠. 엄살라. 네, 엄살라라고 불리는 그 엄원상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뭐 다들 알다시피 굉장히 빠르고 직선적인 어떤 저돌적인 돌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본인만의 스타일이 확고한 선수죠. 이 선수는 이제 구반 그 슈퍼 서브로 활용을 했을 때 정말 빛을 볼 수가 있는 선수인데요. 근데 이 선수가 성인 무대에서 좀 자리를 잡고 그리고 나중에 국가대표까지 좀 올라가려면 플레이 위치가 좀 다양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 네, 최근에 요즘 경기들을 보면 너무 터치라인에 붙어서 볼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흠. 그리고 그 돌파를 할 때도 주변을 좀 활용을 해서 들어가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적인 능력이나 스피드를 앞서가지고 개인 돌파에 많이 의지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상대에게 단조로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주변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안쪽으로 치기도 하고 그리고 볼을 받는 위치를 터치라인뿐만 아니라 뭐 문전, 박스 안이라든가 아니면 미드필드 중간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오가면서 볼을 터치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 네. 우크라이나 경기 보니까 사실 그 패턴을 다 익혀서 네. 네. 자꾸 바깥쪽으로 빠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크로스도 결국 전달이 되지 못하고 네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바깥으로 밀어내는 수비를 하니까 엄원상 선수가 거기서 아무 힘을 못 썼죠. 음흠. 네. 알겠습니다. 요즘 활약 어떻습니까? 소속팀 광주 FC에선 이번 시즌 2경기 선발, 2경기 교체 출전했지만요. 아직 득점 포인트는 없고 예. 또 마지막 출전했던 경기가 3월 30일 전남전입니다. 어허. 꽤 오래됐죠. 예. 앞으로 광주에서 오른쪽 측면을 두고 주전 경쟁을 해야 되는데 광주가 현재 K리그2 1위, 공격진에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하지만 뭐 폼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좋은 경쟁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선수 누구죠? 네, 일단 이재익 선수가 있는데요. 그 샌드백을 본 선수죠. 근데 이 선수는 실제로 지금 현재 벤투 사단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네. 네, 이 선수는 그 센터백이지만 발밑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빌드업을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벤투 감독이 눈여겨보는 게 빌드업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수비수로서 뭔가 위치 경합에서 조금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 본인의 위치를 뺏기면은 결국 실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네, 벤투 감독이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군요. 네 맞아요. 예. 네. 활약 어떻죠? 이광현 선수는 지금 강원 FC에 속해 있고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한 이광현 선수랑 같이 이번에 대표팀에 뽑혔었죠. 예. 이재익 선수는 3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김호규와 발렌티노스 선수가 계속해서 중앙 수비에서 발을 맞추고 있는데요. 조직력 축구를 강조하는 김병수 감독이 음흠. 당장 기회를 줄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예. 실제로 월드컵에서 잘했다고 기회를 받는 건 아니고 팀에 돌아와서 얼마나 잘하는지 볼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꼭 K리그 팬들에게도 활약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명 꼽아 주셨는데요. 네. 앞으로 이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맞습니다. 또 어떻게 성장하는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축구 팬들한테는 굉장한 재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예.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많았는데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줄여야 네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세열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였고요. 저는 제작 진행의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